만약 지금 이 순간 2026년에 5가지 자산이 급락하며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뻔합니다. 어떤 자산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나?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떤 자산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드문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는 어떤 자산이 오를 것을 아는 것보다 곧 하락할 자산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차분히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산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회가 쉽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도시에 있는 한 주택의 가격이 한때 100만 달러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2026년이 되자 그 가격이 약 50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트남 통화는 크게 약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250억 동에 팔고 그 돈 전부를 100만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후 베트남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그 100만 달러는 다시 500억 동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추가로 250억 동을 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의 가격이 여전히 250억 동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산 가격 하락은 재앙이 아니라 희귀한 투자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질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시장 붕괴 시기가 오히려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워런 버핏은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싱 역시 부동산 시장 붕괴를 기회로 삼아 자산을 헐값에 대거 매입했고 시장이 회복되자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3년에 걸쳐 4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단 한 달 만에 49%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이 붕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런 순간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를 배워야 합니다. 2026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여러분은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뒤처진 사람이 될까요?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여러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한 장군이란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돌진하거나 상대가 강해 보인다고 공포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판을 이끄는 장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지는 또 하나의 해골이 될 것인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떤 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부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이 채널을 지켜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2026년에 가장 심각한 붕괴 위험을 가진 5가지 자산과 그 흐름을 활용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 기회는 10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세 번째 눈을 여세요.
세계 자금의 흐름을 꿰뚫어 보세요. 전 26년에 가치가 하락할 자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이라니? 인간은 눈이 두 개뿐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다면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그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은 그 자체로 항상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가치 있는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는 현금 더미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돈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면 과연 그 돈은 의미가 있을까요? 짐바브웨 달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0억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빵 한 개조차 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비트코인 힘천 개로 피자 한 판을 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아직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널리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교환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마음껏 돈을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수많은 재화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살 때도, 일본이나 한국의 전자제품을 살 때도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달러가 가득 든 가방으로 불법 물품이나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도 달러가 가치를 유지해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가 조용히 시장에서 매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액면가 100달러의 미국 국채는 연 5% 안팎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에서 90달러를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 중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국가가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빌려주려 한다면 낮은 금리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서서히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하락 위험에 놓인 두 번째 자산은 현금, 그 중에서도 각국의 국내 통화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붕괴가 확산되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국내 통화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일본 엔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달러 대비 약 N50%는 타단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불과 몇 년 만에 90%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통화 역시 지속적인 가치 하락을 겪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더 취약한 통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현지 통화로 된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자각하지 못한 채 심각한 평가절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자산의 일부를 미국 달러, 금 혹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에 노출된 자산군은 채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지 않으니 상관없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 국채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수많은 투자 펀드, 은행,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높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하며 투자 펀드는 손실을 입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채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국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요? 2026년에 가치가 하락할 다음 자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국가가 미국 국채를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미국은 제조업이나 기술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실물 경제를 강화하는데 이 자본을 충분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금융기업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대형 기관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새로 찍은 돈으로 오래된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는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자산군들에까지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로 위험에 노출된 자산군은 배당주와 기타 고정수익 자산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가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가격이 $93인 미국 국채를 사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5% 수익률을 얻을 것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100이고 연간 배당금이 $3, 즉 3% 수익률에 불과한 주식을 살 것인가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채권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면 굳이 배당주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 수익률이 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지기 위해 주가가 더 하락해야 합니다. 연간 $3의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 5% 수익률을 제공하려면 주가는 $100가 아니라 $60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배당주조차 큰 폭의 가치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들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기관 투자자, 그리고 배당주에 크게 의존하던 모든 이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곧 2026년에 배당주가 네 번째로 큰 타격을 받는 자산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자산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자본 흐름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자산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사무실 건물은 텅 비었으며 소비 습관은 바뀌고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임대료는 급락했고 부동산 소유주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무실 빌딩과 쇼핑센터가 임차인 없이 비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많은 소유주들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대규모 부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개입해 부동산을 압류하지만 그것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보 가치가 붕괴되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은행의 자산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자산은 정부 채권입니다. 이 현상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미국 국채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붕괴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양쪽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지 않았나요? 이 상황 점점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지 않았습니까? 워런 버핏이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은행주를 모두 매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 위험을 오래전부터 내다보고 있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2026년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과거 글로벌 자금 흐름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달러를 찍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둘째, 중국은 그 달러를 받아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데 재투자했습니다. 셋째, 그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순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려 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없는 현금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심 1000개로 피자 한 판을 샀던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달러가 계속 순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략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채권을 파는 대신 여러분에게 주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특히 고용 지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미국만은 여전히 가장 강한 경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경제는 호황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서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미국 주식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대형 금융기기 기술 기업들의 주게는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며 진짜 크게 오를 주식은 바로 그런 기업들입니다. 한편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미국 정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아마 이미 답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미국 주류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쪽은 여러분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이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극도의 변동성이 존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달러 약세,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금융시장은 언제나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잃을 때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투자 펀드들은 이미 이 변화를 대비해 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패닉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 흐름의 변화를 미리 읽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실 시장 붕괴야말로 진짜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돈이 경제에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결국 그 돈은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분히 인내심이 있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회복되기 직전에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의 의미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달러도 미국 국채도 고위험 주식도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 둬야 할까요? 다가오는 경제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금과 귀금속. 금은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이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고 통화 공급이 증가할수록 금의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역사는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마다 금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원자재와 에너지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여전히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늘리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오페크과 같은 주요 산유국들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과 전기차에 필수적인 구리와 리튬 같은 핵심 금속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볼 자산입니다. 셋째, 전략적 지역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시화 속도가 빠르고 주거 수요가 강한 지역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미국의 매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자본 유입과 부동산 투자를 계속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주와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일부 섹터는 계속 성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세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의 선도 기업들은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자본이 다시 모여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에 비유되며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통화 발행을 계속한다면 암호화폐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들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6년을 위한 핵심 투자 전략.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마세요.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현금은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이 됩니다. 현금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군중 심리를 따르지 마세요.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급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매도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셋째, 사이클에 따라 투자하세요. 모든 시장은 사이클을 가집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붕괴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없습니다. 넷째, 항상 출구 전략을 준비하세요. 큰 변동성이 있는 시기에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분산, 손절 기준 설정, 그리고 하나의 자산에 모든 돈을 넣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2026년 성공의 핵심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금융시장은 체스판과 같습니다. 규칙을 모르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전략을 이해한다면 언제나 한 수 앞서 나갈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6년은 극심한 변동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정리. 우리는 방금 2026년에 가장 큰 가치 하락 위험을 가진 5가지 자산군과 그 배경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패자가 있는 곳에 반드시 승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하느냐가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누가 이해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역사는 큰 불안정의 시기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부의 기회가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거나 군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며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2026년은 격동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탄탄한 자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한 뒤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중요한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2026년에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